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025년 대선 관련해서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 요약 자료를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 저희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이 딱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 공약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지, 특히 경제나 정치 개혁, 또 민생 안정 이런 주요 분야에서 뭘 바꾸겠다는 건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워낙 정책이 많으니까요. 중요한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좀 길잡이가 되어 드릴게요. 네. 그럼 가장 먼저 역시 경제 얘기부터 시작해야겠죠. 보니까 인공지능, AI랑 신산업 육성 이쪽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됐어요. AI 예산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늘린다거나 민간 투자 100조 원, 또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이런 식으로요. K 콘텐츠나 방위산업 육성 목표도 보이고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점이신가요? 그러니까 기업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같은 걸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법인세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또 낮추고 주 52시간제 유연화 같은 규제 완화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아, 네, 그 부분. 네, 원자력 발전 확대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도 있고요. 이게 약간 상반돼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어떻게 보면 이 공약의 경제 파트를 이해하는 좀 핵심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지지층이 중시하는 공정성 강화, 이걸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려면 기업 활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투자가 중요하니까. 네, 그 사이에서 좀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특히 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이게 만약 성공하면 외국인 자금 유입에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어서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요. 경제 성장과 동시에 정치 시스템 개혁에도 무게를 꽤 두고 있군요. 맞습니다.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제안들이 좀 구체적인데요. 예를 들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결선 투표제 도입, 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같은 것들, 네네. 이런 건 이제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좀 더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럼 권력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건 말고 다른 기관들, 검찰이나 감사원 같은 곳에 대한 개혁안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 극복, 이런 권력기관 개혁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정치 보복 같은 악순환을 끊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 이런 목표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 정치 개혁, 그 다음엔 역시 우리 삶과 가장 가까운 민생 안정책이 궁금한데요. 네, 가계랑 소상공인 지원책들이 꽤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로 확대한다거나 또 소상공인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걸 새로 도입해서 목돈 마련을 돕겠다는 거죠. 내일 채용 공제요? 네, 그리고 코로나19 때 대출받은 분들 부담 줄여주는 채무 조정,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같은 것도 있고요. 이건 팬데믹 이후 회복 지원에 좀 초점을 맞춘 걸로 보입니다. 주거나 금융 쪽은요? 주거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세 사기 방지책 개선이 있고요. 금융 쪽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중국리 대출 전문은행 설립, 그리고 주가 조작은 한 번 걸리면 바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오, 원 스트라이크 아웃. 강력하네요. 네, 그리고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허용, 이런 걸로 이제 개인 투자자 보호하면서 시장도 좀 활성화하려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분야가 엉창 다양하네요. 그럼 좀 더 큰 그림에서 외교나 국토 발전 계획 같은 것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외교 안보 분야는 일단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주변 사국, 그러니까 중국, 일본, 러시아와는 실용 외교를 하겠다. 그리고 북핵 위협은 단계적으로 줄여서 결국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겠다. 이런 목표고요. 국방 문민화나 군 정보기관 개혁 얘기도 나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은요? 뭔가 좀 파격적인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파격적입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면서 국회랑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고요. 정말 이전을요? 네, 그리고 전국을 크게 5개 초광역권하고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서 지역별 맞춤형 발전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각 지역별로 특화 산업 육성 방안도 같이 제시됐고요. 와, 정말 큰 계획이네요. 노동하고 복지 분야도 중요할 텐데요. 그럼요. 노동 분야에서는 특히 이제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들 권리 보장, 그리고 하청 노동자 교섭권 강화 이런 내용이 눈에 띕니다. 네. 그리고 그 노란봉투법 제정 추진이나 포괄임금제 금지,
이건 노동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것들이죠. 맞아요.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를 목표로 하고 우선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이건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제안입니다. 주 4.5일제요. 복지 쪽은 어떻습니까? 복지는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강조하는데요. 아동수당이나 육아휴직 확대, 국민연금 개혁, 간병비 부담 완화, 1인 가구 주거 지원 등등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돌봄 국가 실현, 이것도 중요한 목표로 제시됐고요. 물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이나 신재생 에너지 확대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안 다루는 분야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니까요. 이재명 후보 공약은 정말 경제 도약에서부터 정치 개혁, 민생, 복지, 지역 균형, 노동, 기후위기까지 거의 사회 전 분야를 망라하는 그런 방대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분야마다 상당히 구체적인 목표치나 실행 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네, 정말 계획은 방대한데요. 근데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를 들어서 기업 규제 완화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것과 또 노동권 강화, 이 두 가지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대규모 복지 정책을 하겠다는데 국가 재정은 괜찮을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듯한 목표들 사이에서 과연 실제 정책으로 그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가, 이게 사실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공약들을 쭉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셨나요? 혹은 어떤 점이 가장 큰 도전 과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